자, 8월 발언의 요지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뭡니까? 금리 인상 계속한다. 자, 인플레이션 2% 도달할 때까지 앞만 보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 없다. 그렇죠. 예, 고통 감수하자. 그리고 뭡니까?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필립스 곡선을 파월 의장은 필립스 곡선을 부정을 했는데 이제 뭐예요? 자, 인정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면 1번 여러분. 필립스 곡선 지금 인정하죠.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실업률 높아져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원문으로 전부 다 해석한 거 올려드렸죠. 예, 원문으로 해석한 거 전부 다 올려드렸고. 잠깐만요. 네, 요거 지금 전부 다 제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뭐 이거 영어 조금만 알면 해요. 이 정도는 뭐 되게 고급 영어로 쓰는 건 아니어서. 자, 그래서 뭡니까? 필립스 곡선의 획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으면 2번 잭슨 홀 미팅.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다. 예? 필립스 곡선을 회귀한 거다. 정신 차린 거다. 예? 진짜 너 정말 나이스하게 정신 차린 거야 너는. 어? 대세를 따라, 이론을 따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세 가지 교훈이라는, 세 가지 교훈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해석이고, 어, 페드는 뭡니까? 총수요를 잡는 정책을 쓸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또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할 것이다. 요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맥점을 찍었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자, 첫 번째 총수요 잡는 정책을 쓸 것이다.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그 미국은요 내수 경기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요 내수 경기가 65% 정도 돼요. 65% 정도. 네, 재작년 기준으로 내수 경기가 65%예요, 여러분. 근데 인플레이션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한 2, 3분만.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비용 원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용 원인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원유값이죠. 원유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값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렇죠? 수입물가 비싸지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근데 이 비용 원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 또 80달러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잡히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안 잡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을 쓸 거다. 근데 미국은 내수 경기가 65% 이상이다. 미국의 수요를 줄인다라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 박살낸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5번. 미국인들의 수요를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수요 욕구를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은 내수가 65%니까. 수요 잡는
정책을 쓸 거다 이겁니다. 선전포고예요.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전포고. 자,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할 것. 이거는 제가 비유를 조금 많이 들어드렸는데 뭐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들으세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그 여기 밑에 보시면 expect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expected inf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이 되는데 예상 인플레입니다. 예상 인플레이션. 우리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6번. 자, 그래서 항상 이거 설명드릴 때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하지 말고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쉽다고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옥수수를 파는데 자, 이번 달에 옥수수 가격이 100원인데 다음 달에 내가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했는데 다음 달에 옥수수 가격이 110원이 될 것 같아. 응?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달에 여러분들 옥수수 내놔야 안 내놔요? 안 내놓죠. 옥수수님. 옥수수님이 계시네? 이번 달에 옥수수를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왜? 이번 달에 내가 쟁여놓고 다음 달에 풀면 10원씩 더 받잖아요. 자, 이해되시면 7번. 다음 달에는 10원 더 받는데 내가 이번 달에 내놔요?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로 할게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이번 달 옥수수가 100원이고 다음 달은 옥수수가 90원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탐 크루즈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지 안 저지를 사람인지를 미리 예단을 해서 잡는 영화 있잖아요. 자, 이 보셨으면 8번. 이거 혹시 기억나시면.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번 달 옥수수 값이 100원이고 다음 달에는 9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음 달에 110원이라고 예상을 하면 실제로 안 내놔요. 그게 현실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9번 여러분.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근 10년 동안. 제가 22년 전에 경제학을 배울 때 그리고 제가 원래 경제학은 이제 7살, 17, 18, 19 원래 제가 17살 때부터 경제학을 배웠는데 제가 17살 때 경제학 배울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10년, 15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저도 따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자꾸 여러분들 일도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내가 예측을 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페드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금기어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금기어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였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문입니다. 이 원문을 제가 그때 올려드렸고, 그렇죠. 폴 볼커라는 사람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자, 폴 볼커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70년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를 하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발발을 했어요.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전쟁 뭐 군수 물자, 뭐 미사일, 탱크 이런 걸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린 거예요. 군수 물자가 필요하니까. 자, 이해되신 명번. 자, 근데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뭐가 생깁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1970년대 미국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엄청 높았어요, 인플레이션이. 자,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폴 볼커 페드 의장입니다. 지금의 이제 그 제롬 파월 같은 의장으로 뭡니까? 폴 볼커라는 사람이 페드 의장으로 옵니다. 폴 볼커는요, 제롬 파월한테 금기어였어요. 왜 금기어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폴 볼커는요, 하루에 금리를 4%로 올려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뭐다? 금리 인상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금리를 4%까지 올려버리고요. 그 당시에 미국 금리가 22%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미국 금리가 그 당시에 22%였어요. 거기까지 땡겨버렸습니다. 폴 볼커가. 단기간 안에. 자, 그래서 파월에게는 폴 볼커라는 이름이 금기어였어요. 왜냐? 금리를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폴 볼커는 뭐예요?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실업률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버렸어요. 실업률을. 그런데 뭡니까? 80년대 중반에 물가가 잡혔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80년대 중반에 물가가 잡혔고요. 폴 볼커가 지금 추앙받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강달러죠? 달러 인덱스가 113까지 갔죠? 지금 강달러잖아요? 기축통화가 됐죠? 이 달러를 기축통화시키고 강달러에 유지를 한 그 아버지가 폴 볼커입니다. 폴 볼커가 단기간 내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의 경제는 80년대 중반부터요.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폴 볼커예요. 자, 이해되시면 3번. 폴 볼커는 강달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금기어였어요. 금기어였습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가를 잡을 거야 라고 수년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금기어인 폴 볼커를 언급을 한 거예요. 8분짜리 연설문에 여러분 A4 용지 3장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의 경제인과 금융인들이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라이브로 기다리고 있는데 고작 A4 용지 3장 8분 만에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뭡니까? 폴 볼커의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임팩트죠. 자, 이해되시면 4번. 자, 폴 볼커가 지금 이거 했을 때는 뭐예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었는데 뭡니까? 실업률을 높이고 이러니까 다 잡혔다 이겁니다. 이거를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5번. 뭐예요 이거는요? 제가 분석하는 이게 이제 제가 하루 만에 분석을 했죠. 왜냐면 저는 그 전에 다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과 노동시장, 임금시장, 실업률에 관해서는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세뇌를 시켰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저는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거 나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제가 이거 띄워드렸죠. 자, 아시면 6번. 이거 지금 나오자마자 토요일날 제가 금요일날인가 나왔죠 이거. 금요일날 나와서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바로 띄워드렸어요. 왜냐? 난 준비가 돼 있거든. 그래서 딱 한마디로 딱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의 획이다. 잭슨 홀은. 잭슨 홀 미팅은 필립스 곡선의 획이다. 그럼 앞으로 가야 될 길 나오죠? 금리 인상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올 것이고, 그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당연히 올 것이다. 여기까지 다 루틴인 겁니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게. 자, 이해되시면 7번. 이제 뭔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뭡니까?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요겁니다. 요거.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쭉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조금의 기대 심리가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상승을 했고, 자, 결정적으로 또 한 방을 매긴 게 뭐냐? FOMC다. FOMC.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뭐예요? FOMC였다. 자, FOMC.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리뷰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8번. 자, FOMC에서 이 말 하니까 뭡니까? 시장이 또 확 떨어졌어요.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올해 말에 금리를 4.4%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4.4%.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꾸준히 좀 들으시면 돼요. 제가 3.75에서 4%는 안 넘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금리는 엄청 많이 올려야 된다, 시장 박살나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강경하게 하고 있는 꼴통인데, 뭐 거의 다 맞죠. 근데 저 또한 시장은 금리를 4% 이하까지만 올릴 것이다. 왜냐? 국가부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국가부채에 대한 문제 때문에 4% 이하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파월이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4.4%까지 올린다.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저 되게 놀랐어요. 이거 진짜 4.4%까지 올리겠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몇 프로예요? 3.2%라 3.25예요. 자,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는 2.5%입니다. 지금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인지 주식하면서. 주식하시는 양반들이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인지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반성하세요. 뭐 제 방에 정회원 가입하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여러분들 뭐 선택이긴 합니다만, 예. 정신 차리시고 하십시오.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라니까요. 다 죽어 나가요 지금. 예.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금리가 문제인데, 4%라는 게 뭐, 4.4%라는 게 뭐예요? 2.5%라는 게 뭐예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 스탠다드로 기준을 정해주는 금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뭐 저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용대출 받을 2.5%로 갑니까? 제가 요즘에는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금리 몇 프로예요? 2.5%예요? 아니죠. 은행은 지네들 이자를 또 받잖아요. 그래 뭐예요? 4% 5%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시장금리라고. 시장금리.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4.4%까지 올리면 우리도 계속 올려야 돼요. 무조건 올려야 돼요. 무조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신용대출 받는 거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받는 금리가 아마 1년에 한 번씩 변동금리로 할 겁니다. 변동금리.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대출 계약서 쓸 때 그냥 막 쓰는 거야. 이게 내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왜냐? 아, 사장님 이거 금리 차이 나봤자 거의 0.1% 차이예요. 상관없습니다. 3개월 변동금리요? 어휴.
아, 예, 예. 6개월 변동금리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추자돔님 말씀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6개월 변동금리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맞아요. 6개월 변동금리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예요? 6개월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더 가난해지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엄청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년 전망치는 4.75%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년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3년까지는 최소한 뭡니까? 금리 계속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금리 계속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가난해지실 거란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살 때 영끌 하신 분들 죽어납니다, 진짜로. 최소한 내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한대요, 미국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내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돼요. 무조건 유지해야 됩니다.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스프레드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자금이 다 갑니다. 예? 미국으로 자금 다 가요. 제가 정말로 위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스프레드가 페이퍼상으로 확 차이가 날 때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 기억나시면 2번. 작년이래. 저번 달까지는 2.5, 2.5.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0.25 정도는 더 높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2.5, 2.5 페이퍼상으로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었는데 보세요. 이번 주부터 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페이퍼상으로 미국은 3.25고요. 우리나라는 2.5예요. 페이퍼상으로 이게 딱 보여요 이제. 그럼 뭐예요? 환율 박살 나는 거예요 이제. 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자, 실업률 전망치를요. 내년까지 4.4%로 본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듣고 계시면 한번. 제가 올해 작두 많이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제가 2022년 8월 17일 당잠사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자, 8월 17일 날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 8월 17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시장이 지금 2달 동안 계속 오르잖아요. 8월 17일 날 여기네요, 여기. 그죠? 딱 찍었네. 그죠? 8월 17일 날 제가 당잠사에 뭘 올려드렸냐면 이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8월 17일 분석 내용입니다. 시장은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라는 타이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기본적 분석 그리고 경제 연착륙을 제가 예상을 해보면 실업률은 4.5에서 5.0일 때 뭡니까? 연착륙 기조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이시죠? 실업률 4.5%까지는 뭐예요? 경기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 4.5%까지는요. 경기 신경 안 쓴다. 경기 침체가 오든 경기가 연착륙을 하든 경착륙을 하든 뭔 짓을 해도 상관 안 한다. 뭐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실업률은 4.5%까지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올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이걸 제가 8월 17일 날 말씀드리고 한 달 있다가 FOMC에서 파월이 4.4%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죠? 자, 신기하다 5번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장을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는 사람이다. 자, 이거 설명드리면서 8월 17일 날 요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간다? 최소한 2년 이상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면서 최소한 2년 이상 간다. 왜냐? 파란색 선은 뭐냐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침체 진입 시기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회색은요 2년 있다가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코로나니까 2020년 2월은 패스하세요. 어떻게 돼요? 거의 99%가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파란색 선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2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6번.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은 2년, 3년 간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데이터 상으로 증명이 돼요, 경제학은요. 예? 제가 제멋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 경기 침체를 언제 볼 것이냐가 문제죠. 자, 경기 침체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일 때.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국이 있어요. 경제국이. 미국 경제국이 있는데 그 경제국에서 경기 침체다라고 판정을 내릴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피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근데 이제 이 경제국에서 내리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금이 이제 2022년 9월이잖아요. 2022년 9월에 판정을 내는 거예요. 2022년 1월부터 경기 침체였다라고 9월에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럼 첫 번째로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게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게 언제 나왔어요? 7월에 나왔어요. 자, 이해되신 8번. 미국이. 자,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뭐냐면 2022년 7월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 언제예요? 2024년 7월이란 얘기예요. 최소한. 진짜 빨라봤자. 자, 이해되신 9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년, 3년 계속 간다. 이슈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진짜 최소한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는. 고물가 지속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3년 이상은 고물가 지속될 거예요. 5%대로. 오케이? 자, 다시. 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4.5%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파월이 지금 뭡니까? 4.4%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왜 나왔냐면 이 4.5%가 왜 나왔냐면 항상 뭐예요? 경제학은 데이터예요. 경제는요. 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후에 12개월이 지나면 지금 실업률이 구인율을 상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은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1대 2의 상태다. 내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를 원하는 곳은 2명이라 이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희한하게 구인율이 엄청 높아요. 자, 이해되시면 0번. 그 어떤 그 직업의 질 이거는 둘째 치고 내가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예요? 구인율이 높은데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후에 12개월 후에는 뭡니까? 실업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자, 금리 인상을 하면 뭐예요? 경기가 쪼그라든다. 경기가 쪼그라드니까 실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업자들이 많아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게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 전에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파월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뉴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 드시라 이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2023년 1분기쯤 금리 인상을 단기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왜?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올해까지는 4.4% 맞추고 2023년까지는 4.75%까지만 맞추겠다.
0.35%까지만 맞추겠다. 뭡니까? 시장의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높다. 자, 너 뭐 하는 놈이냐? 자, 2번. 어? 너 귀신이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게 구인율과 실업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요 그래프 안 보이시면 그냥 말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실업률이 그럼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거다. 그럼 그 기준점이 어디가 되느냐? 실업률이 1%에서 1.5% 정도. 다시. 실업률이 1%에서 1.5% 정도 뜨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초입이다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이게 이 그래프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중요합니다. 실업률이 1%에서 1.5% 정도 뜨면요. 인플레이션이 딱 잡힌 게 아니고 어차피 실업률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1에서 1.5% 정도면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중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8월 17일이 실업률이 3.5%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그럼 여기에서 1에서 1.5 더하면 얼마예요? 4.5에서 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4.5를 찍은 겁니다. 4.5부터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현상이다. 그게 제가 설명드린 4.5%. 여기 두 번째. 4.5%까지는 무조건 뭐예요? 경기 박살나도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 인상 계속할 거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표, 실업률 지표가 어디다? 4.5%다. 근데 파월이 한 달 있다가 감사하게도 저를 살려줬죠. 4.4%까지 실업률 전망치를 보낸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저는 항상 방송할 때 제 생각을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점쟁입니까 제가? 예?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대충 나오죠? 4.4%. 그죠? 예. 괜찮죠? 쌈박하니? 이게 뭡니까? 이번에 발표됐던 FOMC 리뷰. 금리 인상은 0.75% 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 0.75% 올리는 거 다 아니까. 근데 뭐예요? 0.75%를 올리는 건 올리는데 자, 새벽 3시에 0.75% 올린다고 발표하고 30분 있다 뭡니까? 파월이 이 리뷰를 한 겁니다. FOMC 리뷰를. 거기에서 이걸 다 얘기했어요. 금리 4.4%까지 쇼킹합니다. 내년 4.75%까지 올리고 내년까지 고금리 무조건 유지한다. 실업률 뭡니까? 오른다. 실업률 오른다. 그래서 이거 발표되자마자 골드만사스는요. 실업률 일단 5%까지 내년 오를 것이다. 라스무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2% 잡히려면 실업률이 6.7%까지 올라야 된다. 자, 여기에서 다 얘기하는 거 뭐예요?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해외 선물 방송하는 사람 중에, 해외 선물 리딩하는 사람 중에 실업률과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 있게 말씀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해외 선물 리딩 받으시면 이런 얘기 합니까? 예? 실업률 얘기하면 여러분 노동시장하고 실업률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지루한 거 제가 알아요. 부탁이만 한다고. 지루한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이거 모르시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해선이든 국선이든 나가리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시장의 매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거의 리딩만 했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근데 제가 작년 초부터는 매크로, 거시경제학적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기예요. 이제는. 응? 긴축의 시대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기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이시죠? 차트. 응? 자, 월봉 차트. 13년 동안 뭡니까?
돈을 풀었어요. 13년 동안. 자, 그러면 역순을 해볼까요? 13년 동안. 긴축은 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긴축은 없었어요. 최소한 20년 전까지 긴축 없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면 5번. 제가 올해 41살입니다. 그렇죠? 이때 20살 때였어요. 뭘 알아요? 긴축이 뭔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용돈 받는다고. 최소한 제가 나이대를 정해드리면 50세 이하,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50세 이하는요, 긴축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6번. 긴축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예전에 지금 긴축이 언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프상으로 안 나오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학원비 굉장히 많이 들 때, 아니면 대학교 1, 2학년 때,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군대 가야 될 때, 이런 시기에 긴축이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긴축을 제대로 겪으신 겁니다. 왜냐? 이 쪼들린 상황을 아시니까. 최소한 IMF,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미국 갈 것도 없이 97년, 98년, 99년도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때 가장이셨어야 돼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가장.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요, 저 포함해서 저도 그냥 교과서로만 듣던 긴축이 시대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20대, 30대는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그냥 교과서로만 보던 거예요. 50세 미만은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소년가장은 안 되나요? 자, 소년가장을 포함해서 오늘 방송 삑살이 많이 납니다. 예. 소년가장을 포함해서 무서우셔야 돼요. 무서우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까지가 13년 동안 그리고 올해까지의 미국의 상황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7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계속 갈 거라는 게. 네, 뭐가 확 트이십니까? 이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1년 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크로 시장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시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해선이든 국선이든 다 때려치세요 그냥. 저기 뭐 문자 오고 카톡 오고 그걸로 진입 정산하는 거야? 정상적인 매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특히나 주식 하시는 분들. 글쎄요, 그것도 이제 그 혹시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물려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주식 하시는 분들, 오늘 주식 듣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아셨으면 8번. 이게 진짜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매크로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주말 특강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